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3장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부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1번부터 문제 보시는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좀 보고 나서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와 군 단위에서 이제 그들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군 하니까 그 범위가 특별시, 또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말한다 하죠. 그들 관할구역 내에서 이 도시들만의 장기적인 모든 발전상이 다 담겨 있대서 장기 발전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이것을 미리 배치 설계를 해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기라 말 나오니까 이것도 어떤 확정적인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용성은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계획도 이제 위에 5년마다 검토, 정비는 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하면서 그들 관할구역 내에서만 세운다 이것이 원칙인데 필요할 때 인접하고 있는 옆에 있는 도시 관할구역 그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서 수립이 될 수 있다. 포함되려면 이제 이 사전에 미리 해당 그 도시의 장들과 포함될 도시와 협의가 되면 된다. 그리고 협의가 해도 항상 협의한 사항 반영해서 그 도시가 단독으로 수립하지 공동 수립은 없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이 수립할 업무가 있다. 이것이 원칙이죠. 수립해야 된다. 업무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면제되는 모든 도시가 아니고 시 또는 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수도권 안에 속하지도 아니하면서 동시에 광역시와 경계 옆에 붙어있지도 아니하면서 또 동시에 인구도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면서 또 광역도시계획 속에 하나의 시와 군 단위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 도시의 기본 계획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져 있으면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제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 계획 세울 때 보시면 역시 수립할 때에 보시면 이 기초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공청회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한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요 승인 또는 결정할 때 보시면 다른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심의에서 그 사실을 송부를 해주면 그 송부받은 해당 시군인 그것을 공고일람을 시킨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경우 보니까 시장 군수일 때는 도지사한테 보내어서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는 직접 스스로 협의와 심의해서 결정 확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진 큰 틀의 흐름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에 잘 드는 사항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어느 것은 무엇이냐. 1번 보시면 시와 군은 그들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수립할 수 있고 인접하는 도시 관할구역이 포함될 수가 없다.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좀 X고요. 2번 보시면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가 서로 내용이 다르면 항상 상위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X. 3번 보시면 수도권에 속하지도 아니하면서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3번은 맞습니다. 하시고 수립할 때뿐 아니고 이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X고요. 자, 5번 보니까 광역시장은 직접 스스로 그것을 확정 결정을 합니다. 승인 신청 안 합니다. 그래서 한다 해서 5번 또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편에 2번 보시면 어느 것은 무엇이냐 할 거죠. 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아니죠. 공청회 이제 공람이 아니다. 주민의견 청취의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공람이 아니죠. X. 2번 보시면 특광시장 구수는 미리 협의가 되어지면 옆에 인접하는 특광시군 관할구역 그 전부나 일부가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수도권에 위치하지도 아니하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이죠. 경계를 같이 하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이 때문에 한 번 더 수립의 업무가 발생하죠. 3번 X. 4번 보시면 항상 상위계획이 우선, 광역도시가 우선한다. 기본과 광역이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4번 제면 X입니다.
5번 보시면 도시기본계획과 하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다르면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하겠죠. 항상 상위 우선의 원칙에서 5번 또 X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상이네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를 보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기본계획 설명입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도 듣고 이 의견 속에 보시면 주민뿐 아니고 관계 전문가 의견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도 합니다. 1번 점은 X. 2번 보시면 시장구선은 인접하는 시 또는 군과 협의가 되어지면 그 인접하는 시 또는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옆에 도시가 포함되는데 포함된 데에서 공동수립은 없죠. 항상 단독수립이지 공동수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수립은 없죠. 2번 점은 X가 된다 보시면 되고 3번 보시면 역시 수도권 내에서의 시로서 인구가 10만 명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있으면 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점은 맞습니다. 해야 된다. 또 4번 보시면 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이 다르면 상위계획이죠. 국가계획이 우선하겠죠. 당연히 4번 또 X고요. 5번 또 이렇게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해서 보십시오. 4번 보겠습니다. 4번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출문제죠. 도시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해서 하위계획의 지침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하면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시도가 정한다가 아니고 국토장관입니다. 2번 X. 3번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 가시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직접 스스로 확정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또 5년마다 검토 정비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기본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요 조사할 때 보시면 조사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다라죠. 그런데 직전 5년 안에 요 평가 등을 해본 적이 있다라면 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또 나왔습니다. 해서 보시면 1번 질문 맞죠? 기초조사할 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이 된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요, 직전 5년 이내에 그 적성평가 등을 실시를 한 경우는 따로 생략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넘어가시고요. 4번 또 보시면 수립할 때 공청회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5번 질문, 같은 도 내에 시와 군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승인권자이죠. 그래서 시도가 아니고 그냥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간단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6번 문제도 볼까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장애발전계획이다 해서 1번 점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맞습니다. 장기종합계획은 맞는데 그런데 항상 세워야 된다. 의무가 져 있죠. 그래서 법정 수립할 의무가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법정이 아니죠. 이번 X네요. 자, 도시기본계획부터는 이하가 검토장이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검토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또 X가 되겠고요. 모든 시하고는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 아니죠.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시하고도 있으니까 꼭 수립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또 X가 되겠고요. 도시기본계획과 하위계획인 도시군 관리가 서로 맞지 않다 할 때 항상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해서 기본계획이 우선하지 하위계획 무효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7번 문제 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하고 하네요. 특별시와 광역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직접 스스로 확정을 한다. 시장 군수일대만 도한테 승인받죠.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특광시는 직접 확정하지 국정한테 승인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1번 X.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 안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요해야 해당 지역군이 전부 다 포함이 되면서 기본계획상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으면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고요. 주민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후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죠. 이 입안 제한은 뭡니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지 기본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한 번 집은 X가 되겠네요. 보시고. 저도 4번 보시면 요 절차는요 원칙 생략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등 생략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X 못합니다. 또 5번에 검토하면 5년마다죠. 10년마다 아니죠. 그래서 5번도 당연히 X인 것이고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8번을 보시면 기본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아까 우리 배웠지만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정한다죠. 시도가 아니죠.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이분 보시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거나 또는 3년대도 신청이 없어가지고 도가 직접 수립을 할 때는 따로 원래 승인권자니까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라죠. 그래서 이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또 인접하는 시화군과 협의가 되어지면 옆에 있는 시화군이 포함되어서 기본 계획을 단독 수립을 할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의 특별시 광역시는 기본 계획을 직접 확정할 것이고 해당 시화군은 도한테 승인받는다. 해서 요 틀 내에서 거의 다 문제가 100%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꼭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제 4장 도시군 관리 기획입니다. 이건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입안과 결정 중간에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시군 관리 기획 봅니다. 자, 도시군 기본 계획에 있는 이 장기 발전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이 필요할 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함으로써 실천합니다. 만약에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는 시화군이라 할지라도 도시 관리 계획은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 해서 도시 관리 계획 실천 사항이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기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시화군 또 필요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획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이 이제 입안 결정이 됨으로써 실제 토지 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은 입안한다. 또 입안한 것을 누가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안 결정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합니다. 이때 입안 보니까 누가 하느냐? 보면 입안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토지의 용도 지역. 또 토지의 용도지구, 토지의 용도구역에 관한 지정과 변경, 이것도 용도지에 관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한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기반시설, 필요할 때 기반시설에 설치할, 또 정비할 시설의 종류, 또 규모 등은 또 결정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도시개발 사업 필요할 때 도시개발 사업도 해보자 라고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정비 필요하다 해서 정비 사업에 관한 이러한 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할 겁니다. 자, 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지역 안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상세한 개발을 위해서 바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될 일부 장소 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과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사항 즉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어떤 지정과 구역과 계획에 대한 수립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것은 원래 원칙이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묶어서 봐도 됩니다. 이 중요한 입안을 누가 할 것이냐 라고 딱 보니까 입안권자. 원칙은 해당 도시에서 입안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들 관할 구역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 순차적 입안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또 필요할 때는요, 도지사라든지 또 국토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안을 한 번에 동시에 못하니까 차등을 주어서 입안을 해야 되고 또 상위 계획에 들어맞도록 부합되게 입안을 또 해야 된다. 겁니다. 자, 또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원래 원칙은 상위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위계획 입안한다가 원칙인데 조속한 입안이 필요할 때는 상위계획, 저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한두 가지 동시에 입안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입안도 할 수가 있다. 선택이죠, 선택. 차등을 또 입안해야 된다. 부합되게 입안해야 된다. 또 동시에 입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입안권자한테 입안해달라고 누가 입안의 요청 비슷한 입안의 제안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누구냐니까 해당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과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보시면 입안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되는 상황은 모든 상황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기 용용용 제한을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지만 원래 용도지구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개발 진영지구란 요 용도지구 입안 제한 가능한데 모든 개발이 아니고 산업 유통 개발에 대해서만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겁니다. 그때 또 신설되었는데 기지계에서 하나 추가되었지만 신설되었습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 용도지구에 있는 요 목적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의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다. 추가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지계 용까지 포함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코드 할 때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요, 그 시설 부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나머지 지계는요, 3분의 2의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개발진흥지구를 제한을 할 때는요, 개발영지구 제한할 때는 그 면적이 1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용도 지역이 유보 용도라 부르는 바로 계획관리지역, 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계획관리가 전체에서 50% 이상 차지하게 될 때 가능하다. 반 이상 차지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제한이 때도 제한을 받아줄 의무는 없다. 하지만 여부는 통보된다. 여부해서 제한되어진 날부터 40일, 또 필요할 때 30일 연장해서 그 여부는 통보하게 되어 있고,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제한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경우는 또 옆에 있는 인접하는 어떤 도시의 관할구역이 전부나 일부가 포함이 될 수가 있다랍니다. 전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포함되려면 미리 사전에 이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옆에 도시가 포함이 되었거나, 이때 포함이 되었거나, 또는요, 포함이 안 되어서 미리 사전에 옆에 있는 도시와 협의하면 인접하는 도시가 포함이 될 수 있다랍니다. 포함이 딱 되었을 때에는요, 이 도시군 관리기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입안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또는요, 입안할자를 정하는 협상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안 될 때, 보시면 같은 도 안에 있는 시와 군일 때는요, 도지사가, 또요, 시와 도에 걸치는 입안사항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입안할 사람을 지정해준다. 입안할 사람을 지정해준다. 입안자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안할 때 절차가 나오죠. 절차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역시 기초조사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물론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입안할 때 절차입니다. 조사할 때 보시면 토지의 적성평가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해 취약성 분석도 물론 하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환경성 검토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각기 생략상이 참 많다, 경만상 참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했습니다. 주민력 청취해 보시면 공고 열람한다. 공고에서 열람시킵니다. 공람시킵니다. 공고는요, 둘리상 일간신문과 그 당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고해서 열람 14일 이상 열람을 시킨다 합니다. 그러면요, 요 열람기한 안에 의견이 있는 자분들은 다 문서로서 의견서 제출을 다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검토한다. 검토해서 항상 타당하다 인정이 되어지는 사안일 때는 다 반영하게 되어져 있다. 반영합니다. 반영되어진 그 사안 중에서 중요한, 조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또다시 또 공람을 또 한다 하고요. 이때 나온 모든 의견 검토를 다 하면 그것을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는데 반영 여부를, 이때는 통보는 요 열람기한 종료 끝나고 난 날부터 60일 안에 다 여부를 통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였죠. 또 지방의회 보낼 때 몽땅 다 안 보낸댔죠. 지방의회 보낼 때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 또는 중요한 것들만 보낸다 해서 용용용 기반시설까지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개발사과 등사업은 의견 청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보낼 때 의견 제시 기간을 따로 정해서 보내주면 이 기간 내에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사항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발 밀도 관리가 아니죠.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은 아니다.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시가 조성구역, 용도 구역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지구단 계획구역 지금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여기 포함됩니다. 보시고요. 용도 지구의 변경도 여기 포함되겠죠.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2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 시설 부담은 아니다. 1번 당연히 아닌 것이고 딴 건 다 여기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같으면 3번에 또 이어서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어서 나왔습니다. 3번, 4번 다 같은 말이죠. 특히 4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개발 밀도 관리 아니죠.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 건축은요. 건축부에 있죠. 그래서 아닙니다. 농업실험지역 농지부에 있죠. 아닙니다. 그다음에 5번의 기반시설 부담도 아니다. 그래서 4번처럼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지적, 용도 구역에 관한 일종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저기서 4번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번 문제 가볼게요.
도시군관리의 설명이 더 틀려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원칙은 특광시군이 입안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주민들은요,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입안 제한할 때 보시면 주민들이, 일반 하듯이 한다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입안 제한해야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입안을 위한 절차도 주민 의견 청취 공람합니다. 근데 공람할 때 보시면 그 지방의 실정이 다 틀리니까 여기 마지막에 공람하는 요 절차는요, 공람을 하긴 하는데 공람하는 실제적인 공람하는 절차 방법은 해당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곧 뒤에 나올 것인데요. 시가와 토종구역이 지정이 되었다 하고 또 수산자원보호 다른 결정일 때는 결정을 해버리면 착수한 자는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가와 토종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일 때는 착수자 보호는 받긴 받지만 결정고시 3개월 내에 신고는 하죠.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뒤에 나오겠지만 결정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요 건축위와 토계위가 공동하는 심의에 그치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다음 시간에 배우실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계속 입안표만 훑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6번 가봅니다. 도시군관리 설명이다 틀려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6번에 지금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은 지구 단위 계획사항들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제한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도시군관리기관요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도 있죠.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상임기획 설 때 동시에 같이 입안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X. 자, 시도지사는 결정할 때가 입안할 때 보시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입니다. 근데 결정할 때 보시면 협의와 심의하죠. 협의 심의 결정할 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결정할 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맞고요. 또 4번 보시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뒤에 나오는데 5년마다 검토한다랍니다. 그래서 4번 또 맞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맞은 편이죠. 결정 고시일이 아니고 지형도면까지 작성해서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보시고요. 7번 보시면 또 입안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주민들은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변경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주민들 입안 제한 사항들을 보시면 용용용 입안 제한 못한다. 해서 기지개용, 기반시설 설치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과 개발지령 가운데서 산업유통개발진앙지구 이거 하고요. 용도지구를 폐지한다 등의 말 나오면 입안 제한 가능하다. 해서 기지개용입니다. 그래서 기타는 입안 제한 못합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번 X.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입안권자들이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또 용도 지역이죠. 지방의견 청취합니다. 만약에 이 편이 지구 단위 기기 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안 합니다. 용용용 기반 시설까지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보시면 입안 제한 받으면 45일 안에 여부 결정 통일해 줍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되고요. 제안받으면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에 필요한 제안을 통해서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서 4번도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또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국토장관이 직접 입안도 이렇게 할 수가 처음부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죠. 자, 8번에 이제 입안 제안에 대해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용용용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용용용 제한하죠. 기지개용이지 용용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 못합니다. 일반 제한 X. 2번 보시면 제한받으면 60일 아니죠. 45일 안에 여부 통보하고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일 X, 45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제한할 때는 입안하듯이 한다 가지고 입안할 때 하는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해야 입안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필요 있습니다. 4번 X. 또 4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사항들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맞네요. 5번 입안 제한 통해서 입안하면 입안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랍니다. 의무사가 아니죠. 그래서 5번도 X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9번 가보시면 입안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입안권자에 관한 설명 원칙적인 국장, 시도시사, 시장군수 다 입안할 수 있죠. 국장, 시도시사, 시장군수 다 입안할 수 있습니다. 맞고
자, 또 상위 계획과 맞지 않을 때 국토장관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아니할 때 강제 조정하기 위한 위반은 국토장관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도지사도 광역도시계획과 맞지 아니할 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도지사는 조정은 요구는 할 수 있어. 조정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강제 조정하기 위한 위반은 못합니다. 근데 국토장관은 강제 조정하기 위한 위반도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예,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보시면, 예. 그 다음에 10번 문제면 10번 문제. 국토장관과 도지사는 위반할 때 의견 청취기간을 밝혀서 그 괴간을 특광시한테 송부한다. 맞습니다. 국토장관과 도지사도 위반을 할 수가 있는데 할 때 요 절차는 말입니다. 요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특광시군한테 송부해서 절차를 밟게 합니다. 그래서 도나 장관이 위반할 때는 특광시군한테 송부해서 요 조사,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견 청취 등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위반할 때 지방 5회 의견 청취한다까지는 좋은데 2번 X는요. 10번에 2번 X 지구 단위 계획상 지방 5회 의견 청취는요. 용용용 기반 시설이지 지구 단위 계획은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상들은 지방 5회 의견 청취 안 합니다. 3번 점은 X인 것이죠.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특광시군은 지방 5회 의견 청취할 때 의견 제시 시간을 정해서 보내주면 요 기간 내에 의견 나와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에 지방 5회 의견 청취는 의견 제시 시간이 있다. 그 기간 내에 의견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도 맞고요. 4번 보시면 시장 군수가 또 뒤에 다음 차례 표시상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상은 직접 서투로 해당 시장 군수가 결정까지 다 할 수 있죠. 4번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제출되어진 의견을 반영코자 할 때 그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일 때 또다시 재공람을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도 맞고요.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편을 가니까 이제 결정사항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결정을 설명을 한 다음에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